베르사유 조약에 따르면 독일은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거느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이 조약을 어기고 군대를 양성합니다. 왜냐면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히틀러는 독일이 다시 힘을 키워도 연합국이 제재를 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대공황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전쟁까지 감당할 여력이 있을 리가요. 그리고 이 생각은 그대로 적중했죠. 1938년 3월, 히틀러는 제일 먼저 오스트리아로 진격합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독일을 막아서기는커녕 오히려 환영하며 그들을 맞이하는데요.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같은 게르만족이 다수인 국가였기 때문에 애초에 통합을 바라고 있었거든요. 연합국도 이를 알았기에 딱히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태도였죠. 하지만 히틀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다음 타겟은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였는데요. 체코슬로바키아는 철과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였기에 전쟁 물자를 공급하기에도 제격이었죠. 1938년 9월,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려 하자 영국 총리 네빌은 그를 설득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로부터 뮌헨 협정을 이끌어내는데요.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땅 중에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만 합병을 하되 나머지 지역은 침공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영국과 독일 간에 평화협정까지 맺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막은 영웅이 되어 영국으로 돌아온 네빌. 하지만 얼마 안 있어 그는 이 협정이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1939년 3월, 히틀러는 네빌과의 약속을 깨고 체코슬로바키아의 남은 지역을 침공합니다. 앞서 한 약속은 단지 시간 끌기였던 거죠. 히틀러는 이런 식으로 서방 국가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변 국가를 하나씩 점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히틀러를 봐줄 생각이 없었는데요. 히틀러의 속셈을 눈치챈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시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아직 이 둘이 전쟁을 일으킬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그는 소련이 어떻게 나올지가 더 걱정되었는데요. 1939년 8월, 히틀러와 스탈린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서방 국가들은 이 조약이 갑자기 왜 이뤄졌는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진짜 속셈이 밝혀지죠. 1939년 9월 1일, 마침내 독일이 폴란드 서쪽을 침공합니다. 독일의 전차 부대를 막기 위해 폴란드에서도 최정예 부대를 파견하는데요. 바로 하얀 백마를 탄 기병 부대였죠. 기병치곤 나름 잘 버티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16일 뒤 갑자기 소련이 폴란드 동쪽을 침공합니다. 불가침 조약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독일은 소련에게 폴란드 절반을 나눠주는 대신 소련이 공격해올 거란 걱정 없이 나머지 절반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때 히틀러의 예상을 빗나간 사건이 터집니다. 1939년 9월 3일,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곧장 15만에 달하는 병력을 프랑스로 파병하는데요. 소식을 들은 히틀러는 겁에 질립니다. 이 둘이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해올 줄 몰랐거든요. 연합국은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지역에 포대와 전차 그리고 병력을 배치합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아직 이들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꽤 오랜 시간 연합국과 독일의 대치 상태가 이어지는데요. 이 기간을 가짜 전쟁이라고 부르죠. 물론 이 가짜 전쟁 기간 동안 히틀러가 가만히 손 놓고 있던 건 아니에요. 1940년 4월, 독일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합니다. 무기 생산에 필요한 철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연합국은 이를 막기 위해 노르웨이로 파병을 보냈지만 결국 독일을 막는 데 실패하고 그 책임으로 영국 총리 네빌이 사퇴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새 총리로 임명되는데요. 덴마크와 노르웨이까지 손에 넣었지만
아직 히틀러에겐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국경 지역에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긴 방어 라인이 있었거든요.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을 교훈 삼아 독일과의 국경 지역에 긴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이 계획의 책임자가 마지노란 사람이었기에 이를 마지노선이라 부르죠. 대다수의 독일 장군들은 이 마지노선을 뚫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파회법을 찾느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 장군이 기가 막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지노선을 뚫을 수 없다면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철통 같은 마지노선에도 약점이 하나 존재했으니 아르덴 숲 지역엔 방어선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여긴 숲이 울창하고 지형이 험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론 군대가 통과하기 힘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독일이 그 생각을 깬 거죠. 독일은 먼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공격하는 척합니다. 연합군을 속이려고요. 여기에 깜빡 속은 연합군은 벨기에 쪽으로 전군을 몰아넣었는데 그때 갑자기 아르덴 숲에서 나타난 독일의 진짜 부대. 독일군은 그대로 빙 돌아서 연합군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적의 약점을 노리고 전력을 동원해 빠르게 진격하는 이 작전을 전격전이라 부릅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이 아르덴 숲을 건너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전격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속도였습니다. 독일군은 고작 10일 만에 연합군을 거의 포위하는데요. 침공 5일 만에 프랑스 총리는 처칠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프랑스는 패한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죠. 연합군의 사상자와 투항자는 벌써 50만에 달했습니다. 독일이 이대로 밀고 들어가면 남은 수십만의 연합군도 전멸을 면할 수 없을 테죠. 그럼 전쟁도 그대로 끝나버릴 테고요. 프랑스는 이미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내각에서도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며 처칠을 압박하는데요. 이 논의의 중심에는 외무장관 헬리팩스가 있었죠. 사실 헬리팩스는 토리당과 국왕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총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격이 없다며 물러섰죠. 헬리팩스는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독일에게 영국 영토의 일부만 내어주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칠은 히틀러가 그 정도로 만족할 리 없다는 걸 알았죠. 당시 평화협정을 주장한 이는 헬리팩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주재 미국 대사였던 조지프 케네디도 영국은 이미 끝났다 생각했는데요. 이 조지프 케네디가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는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예요. 하지만 처칠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연합군이 완전 수세에 몰린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연합군을 구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히틀러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공격을 중지하라. 히틀러가 어째서 공격을 멈췄는지는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장 신빙성 높은 의견은 바로 며칠 전에 장군들이 히틀러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이란 건데요. 히틀러는 온 독일 제국이 자신의 명령하에 움직이는 완전 독재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했던 거죠. 또 다른 의견으로는 기갑부대가 먼저 나가느라 보병부대가 뒤처졌기 때문이란 겁니다. 어차피 연합군을 제거한 다음 프랑스 파리를 향해 돌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보병부대까지 합세해 전력으로 들어가야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공군 총사령관 헤르만 괴링이 히틀러를 설득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괴링은 승리의 영광은 육군이 아니라 나치 인사들로 도배된 공군이 거머쥐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유가 뭐가 됐든 독일은 승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잠시 진격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잠깐의 시간이 연합군에겐 희망의 등불과 같았죠. 처칠은 남아있는 유일한 항구인 덩케르크로 전 병력을 모읍니다. 무려 30만이 넘는 대군이 집결했지만 처칠은 많아야 4만 5천 명 정도를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구했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서 괴링은 연합군의 최후를 공군의 승리로 장식하려 한다고 했죠. 그런데 덩케르크의 철수가 시작되자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는 바람에 공군 폭격기가 제대로 활약을 못합니다. 게다가 구름이 걷힌 다음엔
영국 공군이 활약하며 독일 공군을 막아서는데요. 뿐만 아니라 적의 진격을 멈추기 위해 서쪽에선 프랑스군이, 동쪽에선 영국군이 무려 40km에 달하는 긴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이들은 동료들을 무사히 탈출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며 끝까지 저항했죠. 그리고 그때 덩케르크 해안에 나타난 수백 척의 선박, 구축함뿐만 아니라 요트, 어선과 같은 민간 선박들까지 죄다 몰려와 무려 860척의 선박이 연합군을 구출해내는데요. 애초에 목표는 4만 5천 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칠은 무려 34만에 달하는 병사를 구해내며 영국의 영웅이 되죠. 반면 히틀러와의 협상을 주장했던 헬리팩스와 조지프 케네디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 수명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빠기친 히틀러는 곧장 군을 돌려 파리를 향해 진격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수도를 버리고 도망쳤고 파리의 시민들도 다 같이 피신했죠. 프랑스를 점령한 독일은 프랑스 북부는 직접 통치했으나 남부엔 괴뢰 정부를 세워 다스렸습니다. 마침내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는 순간이었죠. 1차 세계대전 땐 4년이 걸려도 못했던 일을 히틀러는 고작 6주 만에 해냈습니다. 그렇게 히틀러는 독일의 영웅이 됩니다. 이 시리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10대 사건으로 보는 제2차 세계대전과 컬러로 보는 2차 세계대전 승리를 향한 여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세계 석학들의 통찰력 있는 해설, 그리고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이 두 시리즈를 직접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